안개미 완성까지의 윤건담입니다. 건프라를 뜯고 완성될 때까지 조립, 먹선, 데칼까지. 지난주 원판 돌리기 결과 나온 등급이 MG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담은 MG 센고쿠 아스트레이 건담. 이러만 한글 패치하면은 MG 전국 아스트레이 건담이 되겠습니다. 건담 빌드 파이터즈에 등장하는 기체로 첫 등장부터 엄청난 포스를 자랑했었는데요. 외형만 봤을 때는 너무 일본틱한 느낌이 강해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개성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앞에 부분 뭐 이 정도 하고 바로 제품 소개로 넘어가면 발매일은 2014년 2월 22일, 가격은 5,000엔, 우리나라에선 약 5만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립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 이야, 딱 봐도 우람한데요? 프레임은 MG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그것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느낌은 확 다릅니다. 덩치가 더 커졌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이 몇몇 보이시죠? 그럼 바로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일본 사무라이, 일본 장군 같은 느낌이 나네요. 장군 갑옷을 입은 것처럼 디자인되었습니다. 일단 머리를 보시면은 일본식 무사투구처럼 생겼어요. 머리 윗부분에는 초록색 실과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얼굴에는 노랑 부분으로 색분할된 마스크처럼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쪽에 클리어 파츠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초점 몰드 표현이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선이 막 그려진 것처럼 보이시죠? 네. 이런 부분이 총 7개 더 되는가? 아무튼 많이 있는데요. 일단 머리 부분 1개, 그리고 이 어깨 부분, 그리고 서브암의 양쪽 하나씩, 그리고 무릎, 그리고 발목 부분,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몰드 표현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있다가 나중에 내려가면서 한번 보죠. 바로 이어서 상체를 보시겠습니다. 이 상체를 보시면은 레드 프레임을 뭐 만들어 보시거나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상체가 바뀐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체 부분은 딱히 바뀐 게 없고요. 뭐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색분할이 아니고 그냥 실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살짝 뭐 돈이 오른다면 오르려나? 조금이라도 뭐 해가지고 색분할로 표현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게 바로 허리로 보면요, 허리 부분에 아시는 분들은 막 아실 테지만 뭐 이렇게 잡아 빼주시면은 허리가 이렇게 연장됩니다. 그러면은 가동률이 확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확 숙여진 게 보이시나요? 확 뒤로 넘어가고, 짜잔. 레드 프레임은 이런 가동이 숨겨져 있어서 포즈 취하기가 더 쉬워요. 아이고, 일단 뒤에 방패도 같이 뺄게요. 방패도 생각보다 방해가 많이 되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다시 들어갑니다. 완성복귀, 딱 완성복귀 되는 거고,
상체 부분은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죠. 바로 어깨를 보겠습니다. 어깨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기도 하죠. 딱 봐도 추가된 게 많이 보이시죠? 어깨는 갑옷 견갑을 껴둔 것처럼 형태가 바뀌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클리어 파츠도 이렇게 몰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짜잔. 의자가 밀렸네. 네. 뭐 그래도 클리어 파츠도 있고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당연히 이 서브암이겠죠. 서브암. 작중에서도 사용하는 장면이 몇몇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브암 부분을 살짝 빼주시면 이렇게 쉽게 빠져요. 빠지고 이렇게 여기도 관절, 여기도 골관절이라서 되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돌리시면은 돌아가요. 불끈불끈 우람부람 하고, 그리고 하나 보실 게 있는데요. 이 부분, 이 부분 살짝 떠 보이는 데가 있으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탁소리가 빼주시면은 이렇게 확실히 길어진 게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렇게도 접을 수 있고 이렇게 넘길 수도 있어요.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포즈 취하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약간 타이어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니까 포즈 취하기가 더 쉬워져요. 더 많아지고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갖고 놓으셔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다시 완성복귀 시켜주시고 됐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바로 뒤로 돌려보시면은 버니어도 2개 들어있습니다. 안쪽에는 보이시려나? 금색 파츠로 분할된 게 보이시죠? 이 정도의 세세함은 기본이네요. 다른 팔 부분은 변한 게 없으니까 이 부분은 딱히 얘기할 게 없고요. 봐도 가동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깨가 커진 만큼 아쉬운 점이지만 팔의 가동도 살짝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렇게 원래 팔이 다 접히는데, 원래 레드 프레임은 팔이 다 접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돼요. 일단 이 어깨 부분에 이 부분을 올려주시고 이렇게 접더라도 이게 걸려서 이 부분이 걸려요. 이 부분이 걸려서 끝까지 안 접힙니다. 그래도 포즈 취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자, 다시 껴주고 어깨 자체도 가동률은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하고. 전체 부분은 이 정도 받고 바로 스커트 부분 가면은요. 원래 프레임 시리즈 자체가 스커트가 되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고관절이나 다른 거 움직이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이 옆에 있는 사이드 스커트가 너무 잘 빠져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쑥 빠져버리거든요. 뭔가 딱 껴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얹어두는 느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고정성이 강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바로 다음은 고관절과 다리인데요. 프레임 시리즈니까 고관절 당연히 짜잔 확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역시 프레임 시리즈가 가동성 하나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관절, 고관절 여기까지 보고, 다음 무릎 부분. 이 무릎 부분에 뭔가 하나 크게 얹어졌죠. 이게 잘 이렇게 빼주시면 안은 레드 프레임 기본이랑 똑같은데 이 꽂는 부분만 추가돼가지고 꽂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깨처럼 가동률이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이 접힙니다. 무릎 부분은 똑같이 접혀요. 오히려 무릎에 이게 생겨서 니킥 가는 게 더 강해져 보이는데요. 이것다가 니킥 맞으면은 웬만한 무기 수준으로, 화기 수준으로 다 부셔버릴 것 같네요. 이렇게 관절 보셨고, 바로 또 바뀐 부분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바뀐 게 보이실 텐데요. 일단 클리어 파츠도 잘 되어 있고, 이 부분 무릎 보호 부분, 무릎 보호대 부분인데요. 발목 보호대, 발목 보호 장갑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아래로 크게 접힙니다. 그래서 발을 접히더라도 이렇게 큰 무리 없이, 방해 없이 잘 표현할 수 있고요. 발목 자체도 안에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잘 움직여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가동성이에요. 그리고 발도 이렇게 크게 접히고, 크게 접히고, 발끝도 살짝 접히고요. 이 부분에서 또 바뀐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화면이 발끝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아무래도 컨셉이 일본 무사 컨셉이니까 발 디자인도 바뀐 것 같습니다. 일본 전통 버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탑이라고 불리는 양말이 있습니다. 양말 부분인데 그게 이렇게 발이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그 디자인을 가져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일본 비하 발언이니까 그냥 예를 든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돼지 족발? 돼지 발굽처럼 생겼다 그래서 부르는 그 명칭이 있죠. 네, 그 명칭의 어원이 되는 그 양말이 있는데요. 버선, 양말이 아니고 버선이 있는데 그 모양을 따온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가동률이나 외형은 거의 다 본 것 같네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으로 보실 부분이 무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도깨비 모양의 실드 딱 하나 하고, 사무라이 소드 두 자루 반짝반짝 빛나네요. 사무라이 소드 두 자루. 그렇다면 우선은 이 사무라이 소드부터 볼까요? 이 사무라이 소드 자체는요, 레드 프레임에 들어있던 거랑 똑같은 파츠예요. 똑같은 파츠가 그대로 들어있는 건데요. 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칼집이 없단 거? 얘는 칼집 없이 이렇게 보시면은 칼집 없이 바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서버를 잠깐 내릴게요. 가리니까.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끼워주는 거예요. 끝. 되게 간단하죠? 당연히 간단한 만큼 잘 빠져요. 그냥 툭 하면 빠져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고, 너무 잘 빠져요.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다시 출시된다면 이 부분이 조금 고쳐져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에는
각각 이름이 있는데요. 먼저 이쪽은 이 부분에 실로 호철 타이거 피어스라고 해서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똑같이 이 부분에 국일 문자라고 해서 가베라 스트레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 구분하는 게 실로만 있느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이쪽 일단 뽑아서 보시면은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뽑아서 안쪽 보시면 국일 문자라고 한자로 적혀 있어요. 4글자. 그리고 이 부분도 안쪽에 호철이라고 해서 한자로 2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걸 보시고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이 사무라이 소드가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아스트레이 건담을 보면은요, 이 다리 쪽에 이 검은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원래 아스트레이 때는 여기에다 검집을 꽂아 주셔가지고 여기다 검을 꽂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 전국 아스트레이에서는 검집이 사라지고 이 어깨에다 꽂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흔적만 남아있고 검집이 없습니다. 뭐 정크 파츠로도 검집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조금 아쉽고, 뭐 소드는 여기까지 볼 거고요. 다음으로 남아있는 이 실드, 도깨비가 그려진 것처럼 보이시죠? 예. 이 부분을 보시면 일단 이 부분, 이 귀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되게 커요. 이 부분이 되게 큰데 살짝 해서 이 부분이 되게 커요. 되게 잘 부러질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 커서. 이거 보실 부분이 이 눈 부분, 이 눈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겉에는 노란색 파츠, 그리고 안에는 클리어 파츠에서 2개의 파츠로 색분할을 해서 나타냈습니다. MG는 역시 이런 섬세함이 좋네요. 여기에도 가동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이 아랫부분을 자꾸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렇게 입이 벌어진 것처럼 바뀝니다. 원작에서는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쓰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하나 나올 때도 주인공이 빌드 스트라이크의 공격을 막으려다가 부서지는 장면에서만 잠깐 등장할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등에다 꽂아놓고. 하나 안 본 게 있었네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손잡이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안에다가 수납할 수 있게 바뀌고요. 당연히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손잡이가 나와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손으로도 집을 수 있고, 당연히 이 서브암으로도 들 수 있어요. 이렇게요. 서브암으로도 집고, 검을 집어줄 수 있는데요. 검을 집어줄 때는 그냥 안 껴져요. 이 부분을,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뺀 다음에 꽂아주시고, 다시 이러면은 검이 착용이 됩니다. 서브암으로 무장을 착용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꽂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리뷰를 끝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아스트레이만의 독특한 개성과 디테일을 잘 살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자인, 이 약간 너무 개성적인, 너무 일본틱한 디자인 때문에 오히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얘만의 독특한 색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레드 프레임에서 뭐 이렇게 어깨가 바뀌고 무릎이 바뀌고 이렇게 했지만 뭐 어깨 관절 때문에 팔이 살짝 덜 접히는 거, 그렇게 가동성이 떨어지는 거 말고는 별로 가동성이 크게 영향받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너무 얇은 느낌이었던 프레임이 이렇게 장갑을 추가함으로써 더 묵직묵직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도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계속 얘기했던 클리어 파츠의 디테일함, 그리고 이런 디테일들, 몰드 표현들, 이런 표현들도 잘 되어 있어요. 되게 그래서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뭐 당연히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안 좋은 부분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왜 색분할을 안 해줄까 모르겠네요. 이 부분 살짝만 뚫어져서 딱 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이 부분 색분할이 안 돼 있어서 너무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이 칼 고정부가 너무 약해서 그냥 쑥 빠지는 거, 쑥쑥 그냥 빠지는 게 너무 아쉬웠고요. 이 부분의 고정성이 더 좋았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저만 그럴지도 몰라요. 이 앞에 사이드 스커트가 진짜 너무 잘 빠지더라고요. 끼는 느낌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쉽고, 마지막으로 굳이 뽑자면은 저는 정크 파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크 파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녀석 안에도 그냥 레드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는 정크 파츠들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얘를 만들려고 산 건데 왜 레드 프레임 정크 파츠가 들어있는지는 뭐 개조하시는 분들 때문에 들어있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너무 아쉬워요. 차라리 그 정크 파츠를 빼고 가격을 낮춰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아쉬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제품 자체는 되게 극상품이에요. 가동성도 좋아. 가동성 좋지만 고정성 떨어지는 건 아니야. 디자인도 개성이 있어. 정말 괜찮은 킷입니다. 한 번쯤 건담 좋아하시는 팬들, 프레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사보세요. 손맛이 있을 겁니다. 이 프레임 시리즈만의 손맛이 있어서 정말 재밌을 거예요.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고 바로 룰렛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원판 돌리기를 이용해서 룰렛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된 등급으로 다음 주 리뷰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자, 네이버 원판 돌리기. 그러면은 군말 않고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란 딴 떠러러란. HG입니다. 드디어 HG입니다. HG는 조립 시간이 짧아서 너무 좋군요. 그러면 다음 주는 HG 등급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봐주신 여러분 안녕.